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우연처럼 시작된 그 인연은 저에게 아주 큰 복이 되었고, 아직까지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바로 저와 한 할아버지 사이의 우정에 관한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좋아하고 다양한 카페 가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 저는 진작부터 카페 창업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 자금을 모았어요. 30살이 되기 전에 제 카페를 차리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따로 카페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진작에 따놓았지만 카페라는 게 자격증보다는 실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 제가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경험도 없이 덜컥 카페를 차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년 정도 다른 카페에서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근처에 사람을 구하는 카페들의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쉽사리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조건이 좀 어중간했거든요. 카페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 매니저나 점장으로 들어가기엔 경력이 전무했죠. 나이로만 보면 매니저나 점장급인데 경력이 없고, 직원이나 알바로 쓰기엔 나이가 많아 부담스러우니 아무도 안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력서를 넣었던 곳에선 모두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를 넣었던 곳 중 제일 연락이 안 올 것 같았던 곳이요. 그 카페는 번화가에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카페 자리가 정말 좋아서 손님이 꾸준히 많은 곳입니다.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커피 맛이나 디저트가 특별한 곳은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데도 자리가 정말 황금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근처에 지하철까지 있다 보니 홍보 없이도 손님들이 저절로 오는 그런 카페였죠. 사람이 많고 꾸준히 잘 나가는 곳이다 보니 직원도 까다롭게 뽑을 것 같고 당연히 저도 안 뽑아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을 받은 후 그 카페 사장과 면접을 보는데 사실 면접을 보면서 왜 나한테까지 연락을 한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장이 진짜 싸가지가 너무 없는 겁니다. 말하는 투도 엄청 건들거리고 장사 잘 되는 카페 사장이라고 엄청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직원들이 3개월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새 사람들 진짜 끈기 없어. 기껏 일 가르쳐 놓으면 도망가기 바쁘다니까? 내가 진짜 사람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네. 근데 내가 왜 윤미소 씨한테 연락을 했느냐? 윤미소 씨 나이가 많더라고. 카페에서 일한 경험은 없고. 다른 카페 같으면 윤미소 씨 절대 안 뽑지. 근데 내가 보기엔 나이만 이만하면 어린애들보단 참을성도 있고 좀 진득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한 거야. 저는 뽑아주시면 성실히 꾸준히 다닐 생각 있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만약 일 시켜보면 바쁘다고 지랄, 사람 많다고 지랄, 돈 안 올려준다고 지랄, 아주 지랄들을 해요. 저는 사장이 진짜 날티가 심하고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같아선 저도 이런 곳에서 일 안 하고 싶지만 유일하게 연락 온 곳이기에 그냥 참았죠. 젊고 예쁜 애들도 많긴 해. 그런 애들 쓰면 매출에도 도움되고. 근데도 윤미소 씨 믿고 쓰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맞춰서 줄 거고 1시부터 8시까지 일하면 돼. 오전은 내가 일할 거고 점심은 집에서 먹고 와요. 저녁도 제공 안 되니까 알아서 간단한 빵 같은 거 먹던지 아니면 참았다가 집에서 먹던지.
쓸데없이 김밥 같은 거 냄새 풍기면서 먹을 생각 말고.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예. 그럼 다음 주부터 나와요. 일주일간 내가 일 가르쳐 줄 거고, 그 후에는 직접 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요. 알았죠? 여기가 보다시피 번화가라서 장사가 잘 되거든. 많이 바빠. 근데 너무 미리 겁먹진 말고, 바쁜 시간대만 엄청 바쁘고, 또 한가할 땐 나름 한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고, 다음 주에는 일 배워야 되니까 오전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일어서더니 저를 가만 보더라고요. 그 화장 좀 하고 다녀요. 한 건데요. 한 거야? 근데 왜 저래? 그러고 가는 겁니다. 와, 끝까지 싸가지도 없고 매너도 없고 진짜 내가 일 배운다 생각하고 참는 거지.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장에게서 커피 레시피와 매뉴얼 등을 배웠죠. 일하면서 느낀 건데 오전은 좀 한가하고 제가 출근하는 오후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사장도 엄청 몰아붙이듯이 일을 가르쳐 주고요.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나름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다 되고 사장이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오후는 미소 씨가 알아서 해야 돼. 잘할 수 있겠지? 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해. 내가 2호점도 낼 거라서 이미지 관리 잘해야 돼. 아, 2호점도 준비 중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계획은 하고 있어. 여기 건물주 형님이 지금 건물 하나 더 올리고 있거든. 내가 그 건물 위치 봤는데 거기도 입지가 아주 장난 아니라서 1층 자리 내가 노리고 있어. 사장은 실실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건물주분하고 친하신가 봐요. 친해지고 싶지. 나 아는 형님의 친구인데 이거 말고도 알토란 같은 건물이 두 개나 더 있어. 완전 알부자. 인성도 완전 좋고. 미소 씨, 내가 여기 세 얼마나 주는 줄 알아? 얼마 주시는데요? 저는 사장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새가 터무니없이 쌌거든요. 사장은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소개해줘서 엄청 싸게 내고 있어. 완전 거저지 뭐. 가게 하면 월세 내는 게 엄청 부담이라던데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완전 봉잡았지. 내가 그래서 이 건물주 형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줘. 콧대가 아주 높다니까. 예. 어찌됐건 다음 주부터 미소 씨 본인 가게다 생각하고 신경 써서 해줘. 알았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도대체 왜 직원을 한 명만 쓰는 걸까 였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기엔 정말 바빴거든요. 그나마 그 전에는 사장님이랑 같이 했으니 괜찮았는데 혼자서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응대하려고 하니 땀이 줄줄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커피 같은 건 그래도 괜찮은데 쉐이크 같이 믹서기를 쓰는 종류들은 더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설거지할 것도 많고요. 얼마나 빡세게 일을 했는지 저는 한 달 만에 손목 건초염이 왔습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고 버텼어요. 제 카페를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버티고 일하다 보니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엄청 손에 익어서 척척척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장 말대로 점심시간 끝날 때 많이 몰리는데 그 후에는 또 한가한 시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는 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카페를 나왔을 때였어요. 다시 돌아가려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기운 없는 얼굴로 저희 카페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잠시 쉬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마음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고 땀도 많이 흘리셨어요. 날이 덥기도 하고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여쭤봤죠. 저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할아버지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이러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말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색이 좀 안 좋으셔서요.
조금 무리를 했더니 그래요. 잠깐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저기 괜찮으시면 가게에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 너무 덥기도 하고 가게 안은 시원하거든요.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일어나야지.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잠시만 기다리시라 하고 물을 떠왔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너무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갈증 해소가 더 잘 되거든요. 저는 물을 건네자 할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실례를 했나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아휴, 고마워요. 이렇게 일부러 안 챙겨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 물을 마시고 컵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직원 아가씨 덕에 훨씬 낫네.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느릿한 걸음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가시는 걸 쳐다보다가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카페에 오신 거예요. 이번엔 안색도 좋아 보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직원 아가씨. 어머, 안녕하세요. 그때 앞에 계셨던 분 맞죠? 맞아요. 내가 그때 직원 아가씨가 주는 물 마시고 정신 차려서 집에 잘 갔어. 고마워. 아,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인데요, 뭐. 저기,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괜찮나? 음, 달달한 것도 좋아하세요? 좋지. 그러면 바닐라 라떼는 어떠세요? 적당히 고소하고 달달해서 맛있어요. 그래요. 직원 아가씨가 맛있다는 걸로 줘봐요. 찬 것도 괜찮으시죠? 날이 더워서. 좋지. 저는 할아버지께 바닐라 라떼랑 간단한 디저트도 함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고 그걸 천천히 드시면서 밖을 구경하시더라고요. 밖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다 마신 할아버지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자주 오셨어요. 매일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오시는 편이었죠. 오시면 바닐라 라떼를 드셨고 늘 밖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꼭 저희 할아버지 같은 기분이라서 카페에 오시면 반갑고 며칠 동안 안 오시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주일 넘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 하면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카페에 오셨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걱정했어요. 내 걱정을 다 했어요. 고맙네. 이것 좀 먹어요. 할아버지는 과일을 사오셨어요. 참외나 자두 같은 과일이요. 아마 인근 과일 가게에서 사신 것 같은데 저는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드시죠. 직원 아가씨 먹으라고 일부러 사왔어. 감사해요. 오늘도 그 커피 한 잔. 예. 저는 그러다가 오늘은 제가 커피를 대접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를 위해 일부러 과일도 사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카드를 내려고 하시는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어휴, 됐어. 아니에요. 과일도 사다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쏩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 직원 아가씨. 내가 요새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는 게 낙이야, 낙.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할아버지 눈빛이 왠지 서글퍼 보이셨어요. 저는 카운터로 가려다가 어차피 새로운 손님도 안 들어오고 비교적 한산한 때라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냥 여쭤봤죠. 댁이 이 근처세요? 그렇게 멀진 않아. 그리고 여기 근처에 우리 아들이 있거든. 아, 아드님이요? 그렇구나. 인근 회사 건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 다니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기, 직원 아가씨,
노인네한테 이렇게 친절 베풀어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세요? 그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먹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거 보면 활기가 느껴져서 좋아. 나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할아버지의 말이 왠지 좀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두 다 언젠가는 나이 들고 늙을 텐데 요즘은 어르신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인식이 참 각박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할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나도 엄청 활발하고 많이 돌아다녔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지. 근데 지금은 한 6, 7년 됐나? 내가 쓰러졌거든. 병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더라고. 치료도 받았는데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거나 운동 같은 거 삼가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놈이 그래서 시골에 집을 마련해줬어. 좋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푹 쉬라고. 거기서 몇 년 살았는데 갑갑하더라고. 내가 태생이 도시놈이다 보니 조용하고 한적한 게 적성에 안 맞는 거야. 먹적지근해야 그나마 살 것 같고.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활발하게 많이 다니셨으니 더 그러셨을 거예요. 음, 그래도 아들이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그러니 억지로 거기서 살다가 좀이 쑤셔서 결국 얼마 전에 다시 올라온 거야. 그리고 아들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 내가 직원 아가씨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이 카페 앞에 앉아 있을 때. 네, 그때도 사실 좀 무리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좀 쉬고 있었는데 직원 아가씨가 고맙게도 물도 챙겨주고 걱정도 해준 거야. 참 고맙더라고. 나 같은 노인네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거든.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카페 앞에 계셨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거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는 그냥 이 카페만 와. 여기 앉아 있어도 사람들 다니는 거 다 구경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시니 왠지 뿌듯하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직원 아가씨는 참 착한 것 같아. 노인네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실은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만. 돌아가셨어요. 저 대학교 때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하세요.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활발하셨거든요.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덕에 먹어본 음식도 진짜 많고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보고 좋다 혹은 드셔보시고 맛있다 싶은 곳은 무조건 저 데리고 가셨거든요. 제 말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좋은 할아버지셨구만. 예. 근데 저는 좋은 손녀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할아버지 손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저도 커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더 이상 할아버지랑 다니기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때쯤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기껏 가는 곳이라곤 해봤자 시장이나 공원 정도가 다였는데 제가 가기에는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따분했죠. 게다가 먹는 것도 뭐 국밥이나 설렁탕 같은 것만 드시니까 저도 먹기 싫어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같이 산책 가자고 해도 싫다고 했어요. 공부한다고 바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서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랑 기껏 다녀봤자 국밥 같은 거나 먹고 공원 같은 데서 시간이나 죽이는데 왜 자꾸 같이 가자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 햄버거 먹으러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딴에는 그게 젊은 애들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셔서 저한테 햄버거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근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살 빼야 된다고 싫다고. 친구들이랑은 잘도 먹으러 가면서 할아버지랑은 안 간다고 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라니
왠지 울컥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했던 할아버지에게 싫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지나도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못됐죠. 그게 뭐라고. 할아버지는 손녀랑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그런 건데, 저는 그때 할아버지랑 다니는 게 싫었어요. 친구들이랑 다니는 게 더 좋고. 제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땐 다 그래. 직원 아가씨 할아버지도 이해하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이후론 저한테 어디 가자고 잘 안 하셨어요. 여전히 저를 예뻐하고 좋아하셨지만 저한테 산책 가자던가 뭐 먹으러 가자는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다니시고. 근데 그때는 그게 차라리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요. 친구랑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허니 브레드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달하고. 그거 먹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포장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할아버지 모시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데 달콤한 커피랑 입빵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요.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할아버지랑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사무치더라고요. 아, 자꾸 미루지 말고 진작에 할아버지 데리고 가볼 걸. 할아버지가 나한테 맛있는 곳, 좋은 곳 데리고 다닌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드릴 걸. 근데 이미 후회해봤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도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티슈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울 게 아닌데. 아니야. 직원 아가씨 마음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후회하지 마. 나 정도 나이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게 있어. 그리고 직원 아가씨랑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아버지도 참 즐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예.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친할아버지랑 나랑 닮았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진짜 닮으셨어요, 근데. 내가 손녀가 있으면 직원 아가씨도 닮았으려나? 내가 손자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친할아버지랑 닮았으면 그냥 나를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해.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도 편하게 저한테 미소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 윤미소거든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직원 아가씨 아니고 미소라고 부를게. 저도 왠지 저희 친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가게에 오시면 손님 없을 때 대화도 나누고 제가 제 카드로 계산해서 커피도 한 잔씩 대접해드렸죠. 그런데요,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금 한산한 시간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갖다 주라면서 버섯 한 상자를 갖다 주신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 있었는데 맨날 먹을 걸 갖다 주시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커피와 함께 디저트류를 제 카드로 긁고 가져다 드렸어요. 그냥 오시지. 왜 매번 저런 걸 주세요? 손녀 먹는 건데 뭐 아깝나? 어머니 갖다 드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도 오기로 했어. 내가 뭐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챙겨가. 아, 뭘 또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들고 가.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짠돌이 카페 사장놈이 들이닥친 겁니다. 제가 카운터 말고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눈이 막 희번뜩해서 저를 노려보며 외치더라고요. 윤미소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오셨어요?
카운터 비우고 여기 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역시 쳐다보시고요. 누구야, 저 할아버지? 아, 예? 저희 할아버지신데요. 저는 그냥 구구절절 말하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더라고요. 윤미소 씨, 장난쳐? 할아버지를 여기 왜 부르는데? 게다가 커피에 디저트까지? 나 어이가 없네.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건 제가 잘못했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가서 주문을 받기도 했고 커피랑 디저트도 다 제 카드로 계산한 건데요. 제 카드로 계산한 거예요. 어디 봐. 거짓말이기만 해봐. 그러면서 사장은 포스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제 카드예요. 커피랑 디저트랑 다 계산한 거예요. 공짜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장은 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노려보더라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다야? 네? 젊은 사람들 오가는 카페에 저런 노인네 앉아 있으면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 여기가 무슨 다방이야? 저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카페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러 들어오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사장님, 제가 카운터 잠시 비운 건 죄송한데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것 같은 소리 하네. 꽤 안 부리고 일할 것 같아서 기껏 나이 든 거 앉혀놨더니 지네 가족 데리고 와서 자리 축 내고 에어컨 쓰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엄연히 저희 할아버지도 돈 내고 커피랑 디저트 드시는 건데 그게 왜 자리 축 내는 거예요? 아, 시끄러.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 됐고. 너 해고야.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다짜고짜 저보고 나오지 말라더군요. 해고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도 기분 나빠서 더 다니고 싶지도 않았지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고라니요. 그렇게 소란이 일자 할아버지도 일어나서 사장놈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장 양반, 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말이 좀 심하네. 나 같은 노인네는 이런 카페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 버릇없는 사장놈은 할아버지 말에도 위아래로 할아버지를 훑어보며 할 말 다 하더군요. 사장 마음입니다, 손님. 가려받을 수도 있고요. 저 노인 손님 안 받아요. 노인 냄새 풍기면서 자리 죽치고 있으면 그 카페에 누가 들어옵니까? 매상 다 떨어지게. 할아버지는 분노하셔서 따지셨어요. 무슨 냄새? 그리고 누가 죽치고 있어? 나 여기 있어봤자 1시간도 안 있다 가는데. 그럴 거면 여기 왜 오세요? 커피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믹스커피나 타드세요. 여긴 오지 마시고요. 사장이 싫다고 하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 윤미소 씨,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 저도 잘림마당에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말 안 해도 지금 나갈 거거든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서 카운터에 올려두고 제 가방과 할아버지가 주신 버섯을 챙기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흥분하시면 심장이 안 좋아요. 얼른 같이 나가요. 그리고 나가려는데 이 사장놈이 코를 막으면서 등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노친내 냄새.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는데 그 순간 누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사장놈이 문 쪽으로 쳐다봤는데 갑자기 사장놈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떡 벌리며 막 웃으면서 그 남자분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아이고, 한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커피 드시러 오신 거예요? 사장놈은 좀 전에 저와 할아버지에게 한 것과 달리 무슨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며 그 남자분을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신 그 남자분은 사장놈을 쌩까고 저희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다가오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더러 아버지라면서 괜찮으시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흥분하셔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으셨거든요. 아, 이분이 아드님이신가 생각하던 찰나 그 소리를 들은 사장놈은 눈알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놈이 나더러 놓친 내 냄새 나니까 이 카페에서 꺼지댄다.
내가 살면서 이런 모욕은 또 처음이다. 예? 그러면서 한 사장님은 황당한 얼굴로 사장놈을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놈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하게 보고요. 아니, 그게 무슨 한 사장님 아버지시라뇨? 윤미소 씨, 윤미소 씨 할아버지라며. 얘 내 손주 맞아. 얘는 내 아들 맞고. 예? 아니, 근데 뭐 이런 막대 먹은 인간이 다 있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사장놈이 어린아가 있자 옆에 있던 한 사장님도 화가 나서 따지시더라고요. 고 사장,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노친내 냄새 나니까 꺼지라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카페에 무슨 금태라도 둘렀습니까? 사람 가려서 받아요? 당신이 뭔데 남의 아버지 보고 냄새가 나니 어쩌니 그딴 소리야? 아, 아닙니다. 한 사장님, 오해가 있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일하는 직원애가 자기 할아버지라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 말에 한 사장님은 눈이 더 뒤집히더라고요. 고 사장! 그러면 직원 할아버지면 화내도 되고 건물주 아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아주 못 쓰겠네. 사장놈은 놀라서 할아버지에 가서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는데. 네가 뭔데 내 손녀딸한테 소리 질러가면서 난리를 쳐? 네가 사장이면 다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서가, 얘 아버지, 여기 계약 기간 얼마나 남았냐? 재계약까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다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가게 무조건 빼라 그래. 재계약 없다. 그 말에 사장놈이 놀라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가게를 빼란 말이세요? 그쪽이 나한테 그랬지? 본인 가게에 사람 가려봤든지 말든지 사장 마음이라고? 이건 내 건물이야. 우리 아들한테 넘기고 우리 아들이 관리하긴 하지만 엄연히 주인은 나야. 그쪽 말처럼 내가 내 건물에 당신 같은 인간 받기 싫어서 나가라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사장놈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다시 말하셨어요. 중서가, 재계약 절대 없다. 무조건 여기 비워. 알겠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시세보다 엄청 싸게 준 건데 약속도 제대로 안 지켜서 얘기 좀 해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무슨 약속? 제 친구 친한 동생이라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도움받은 게 많아서 여기 자리도 싸게 해줬거든요. 월세가 싼 대신 수익금 일부는 보육원에 기부하는 걸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초반에만 몇 번 내다가 아예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얼굴 봐서 참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계속 손해보면서 재계약해줄 생각 없습니다. 사장놈은 부들부들 거리면서 따지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막 쫓아내면 안 되지. 나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 가능해. 그 말에 한 사장님이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고소해. 우리는 그냥 있는 줄 알아? 우리 일봐주는 로펌에 얘기해서 아주 제대로 털어줄까? 우리도 고 사장이 여기 임대하는 동안 문제가 많아서 걸고 넘어질 거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친구 얼굴 봐서 참았는데 이딴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지. 그 말에 사장놈은 멘탈이 탈탈 털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계약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다시 합시다. 그리고 한 사장님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덩달아 나갔죠. 카페 주차장에는 세단과 함께 기사분도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기사분이 할아버지를 부축해 주시는데 할아버지가 저도 같이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미소야, 집이 어디야? 같이 가. 아니에요. 저는 버스 타고 갈게요. 아이고, 무슨 버스. 얼른 타. 저는 쭈뼛거리며 탔습니다. 차 안에서 한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엄청 잘 챙겨주셨다고. 아니에요. 제가 뭘 챙겨드려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런 게 저도 좋아서. 미소 얘는 내 친손녀나 다름없어. 그 정도예요, 아버지? 그럼. 저는 쑥스러워서 웃으면서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사장놈이 말했던 그 건물주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셨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으면서도 그때 아들이 근처에 있다는 말이 이 건물주라는 말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한우 세트도 주시더라고요. 이거 주려고 했거든. 근데 무거워서 내가 아들한테 갖고 오라고 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게 어딨어.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건데. 미소야, 조만간에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 수 있어? 아, 예. 박 기사야, 전화번호 좀 받아놔라. 예, 회장님. 할아버지더러 회장님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래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번호를 찍어드렸습니다. 연락할 테니 밥 먹으러 놀러 와. 알았지? 예,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인사 후 가셨어요. 제 손에는 버섯과 한우가 들려 있었는데 엄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우도 엄청 좋은 거고 버섯도 자연산 송이버섯이라면서요.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고 엄마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할아버지네 집에 작은 선물을 사들고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크고 좋더라고요.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이런 큰 집엔 기업 회장이 사는 건가 싶었는데 할아버지도 그런 집에 사신다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초대를 받아가니 한 사장님과 한 사장님 사모님도 저를 웃으며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집은 처음 가봤습니다. 집 구경도 하고 진수성찬으로 식사도 했어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기로 다시 오시면서 적적해 하셨는데 미소 씨 덕분에 요즘 아버님이 훨씬 생기도 넘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커피 마시러 간다 하면서 기사들도 뿌리치고 막 걸어가시더니 아, 예. 근데 이제 그 카페를 못 가게 되니 좀 아쉬운 거야. 거기 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미소가 만들어준 커피도 먹고 하면 참 좋거든. 예, 그러게요.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예, 전에 왜 카페 차리고 싶어서 일한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예, 그랬죠. 할아버지 오시면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왜 카페에서 일하는지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카페 자리도 빼는데 미소 네가 거기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 번화가 자리에, 그 규모에. 저는 못해요. 임대료 제대로 주는 분한테 넘기셔야죠. 월세는 걱정하지 마. 그 정신 나간 사장놈한테도 한 사장이 엄청 싸게 줬었어. 그것보다도 더 싸게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가게라는 게 몫이 중요하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미 이런저런 선물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미소 너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있어. 네가 거기서 카페를 하고 있으면 나도 아무 걱정 없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바깥 구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할아버지의 제안에 한 사장님과 사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장님 말에 따르면 그 자리가 워낙 좋아서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차린다고 해봤자 자본이 많지 않아서 외곽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작해 볼 생각인데 갑자기 그런 좋은 자리에 큰 규모에서 시작하게 되니 선뜻 하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장님이 컨설팅 회사도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저런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도 저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제가 그 자리에서 카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준비 끝에 저는 그 자리에 카페를 재오픈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좋은 매출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사장놈한테 배운 게 있다면 그 사장놈이 하던 거 반대로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직원 귀한 줄 알고 잘 챙기고 어떤 손님이든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요. 번화가 자리다 보니 알바생도 저 포함 2명을 더 써서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근 복지센터에 커피나 디저트류도 한 번씩 보내기도 합니다. 월세를 엄청 싸게 내는 대신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매출의 일부를 기부도 하고
커피나 음식료를 직접 보내기도 하거든요. 할아버지도 제 이런 행동을 칭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카페를 연 이후에 더 자주 놀러 오세요. 오시면 제가 커피도 드리고 신메뉴 개발한 것도 드셔보시라고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할아버지와 햄버거도 먹으러 갔어요. 친할아버지가 먹자고 했던 그 햄버거요. 할아버지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니 왠지 제 마음에 있던 오래된 죄책감과 짐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선 저보고 귀인을 만났다면서 착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착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저 지쳐 보이시는 할아버지에게 물을 한 잔 드렸고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정을 나누는 평범한 일이었을 뿐이죠. 저는 할아버지가 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랑 함께 지금처럼 대화도 많이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